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호모 데우스고요. 저자는 유발 하라리,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이 책은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의 제목은 호모 사피엔스 세계를 정복하다. 2부의 제목은 호모 사피엔스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다. 3부의 제목은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입니다. 각 부는 다시 여러 개의 장으로 나뉘는데요. 1부는 2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은 프롤로그의 역할을 하는 장인데요. 그럼 1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인류의 새로운 의제. 세 번째 천년이 시작하는 새벽, 인류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눈을 비빈다. 지난밤의 끔찍한 악몽이 아직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가시철망에 휘감겨 있고 거대한 버섯구름도 있었어. 그래, 그냥 나쁜 꿈이었을 뿐이야. 인류는 욕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에 주름살을 비춰보고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다이어리를 펼친다. 오늘 해결할 일은 뭐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대로였다. 똑같은 3가지 문제가 20세기 중국인, 중세 인도인, 고대 이집트인을 사로잡았다. 기아, 역병, 전쟁은 언제나 이 목록의 최상위에 있었다. 대대로 인류는 모든 신과 천사와 성자에게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도구와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발명했다. 하지만 굶주림, 전염병, 폭력으로 수백만 명씩 계속 죽어갔다. 많은 사상가와 예언자들이 기아, 역병, 전쟁은 신의 거대한 계획 또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인류는 이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 번째 천년이 밝아올 무렵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자연에 불가해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어떤 신이나 성자에게 이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대개는 잘 막아낸다. 눈여겨볼 만한 실패 사례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불완전한 세계의 작동 원리라거나 신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아, 역병,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누군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번에는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런 재앙들이 확실히 점점 줄어든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고 늙어서 죽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의 손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대통령, CEO, 장군들의 일정표에 여전히 경제위기와 군사적 충돌에 관한 내용이 가득 적혀 있다 해도 인류는 이제 눈을 들어 역사의 거시적 척도에서 새로운 지평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인류의 최상위 의제로 떠오를까? 화재 없는 세상의 소방수처럼 21세기 인류는 전대미문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하고 풍족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과 창의력을 쏟을 것인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막대한 힘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더더욱 시급하다. 그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기아 역병 전쟁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터무니없고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몰인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루 $2 이하로 근근히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어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어떤가? 이런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초의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다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인류가 다뤄야 할 과제를 파헤쳐보자. 생물학적 빈곤선. 수천 년 동안 인류 최악의 적이었던 기아부터 시작해보자.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칫하면 생물학적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처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았다. 작은 실수나 사소한 불운으로도 일가족 또는 마을 전체가 줄초상을 당하기 일쑤였다. 폭우가 내려 밀농사를 망치거나 강도를 당해 염소떼를 잃으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식구들은 굶어 죽기 십상이었다.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불운이나 실수가 대규모 기아를 초래했다. 고대 이집트나 중세 인도에 심한 가뭄이 들면 인구의 5%에서 10%가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식량은 동이 났는데 교통수단이 너무 느리고 값비싸 충분한 식량을 수입할 수 없었고 정부는 너무 무력해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 아무 역사책이나 잡히는 대로 들고 펼쳐보라. 10중 8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와 마주할 것이다. 1694년 4월 프랑스의 보베라는 소도시에서 한 공직자는 기아와 치솟는 식품 가격의 여파를 기술하면서 그 소도시가 일도 직업도 없는 탓에 빵을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림과 생활고로 죽어가는 가난한 영혼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명하고 조금이나마 허기를 달래고자 고양이라든가 가죽이 벗겨진 채 똥더미에 던져진 말고기 같은 불결한 것들을 먹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암소와 황소를 도축할 때 흘러나오는 피라든가 요리사가 길거리에 내다버린 내장을 먹는다. 또 다른 가엾은 사람들은 쐐기풀과 잡초 또는 식물 뿌리와 약초를 물에 끓여 먹는다. 비슷한 상황이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전국에 2해 연속 흉년이 들면서 1694년 봄 곡식 창고들이 텅 비었다. 부자들은 자신이 비축해둔 식량에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겼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떼죽음을 맞았다. 1692년과 1694년 사이에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280만 명의 프랑스인이 굶어 죽었지만 그동안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정부들과 놀아났다. 이듬해인 1695년에는 에스토니아에 기근이 닥쳐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 1696년은 핀란드 차례가 되어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었다. 스코틀랜드는 1695년과 1698년 사이에 심각한 기근을 겪었고 몇몇 행정구역은 거주자의 20%를 잃었다. 우리는 점심을 거르거나 종교기념일에 단식을 하거나 새로운 마법의 다이어트를 위해 며칠 동안 야채즙만 먹어도 괴롭다. 하물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다음 끼니는 또 어디에 가서 때워야 할지 막막할 때는 어떨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지독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불쌍하게도 이런 고통에 매우 익숙했다.
우리를 기아에서 구해주옵소서라고 신에게 소리칠 때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난 100년 동안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으로 사회 안전망이 점점 더 튼튼해졌고 그와 함께 인류는 생물학적 빈곤선에서 멀어졌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 이따금씩 대기근이 닥치지만 그것은 이례적이며 10중 8구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부른 인재이다. 세계의 자연적 기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기근만 존재한다. 지금은 지구 대부분의 장소에서 누군가 실직하거나 전 재산을 잃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민영보험제도, 정부기관, 국제 NGO 단체들이 그를 가난해서 구제하지는 못해도 생존에 필요한 하루치 칼로리는 제공할 것이다. 집단 수준에서는 세계적 무역망이 가뭄과 홍수를 사업기회로 전환해 식량 부족을 빠르고 값싸게 해결한다. 심지어 전쟁, 지진, 쓰나미가 국가 전체를 휩쓸어도 국제적인 구호 노력 덕분에 기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도 배를 곪는 사람들이 하루 수억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가난은 분명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에서조차 영양실조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킨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영양 불안에 내몰린 사람이 600만 명에 이른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 점심에 먹을 것이 있을지 알지 못하며 대개 배고픈 상태로 잠이 든다. 이들이 섭취하는 영양소는 불균형하고 건강에 이롭지 않다. 탄수화물, 당분, 염분의 섭취는 많은 반면 단백질과 비타민은 부족하다. 하지만 영양불안은 기아가 아니며 21세기 초의 프랑스는 1694년의 프랑스와 다르다. 지금은 보베나 파리 근처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지는 않는다. 다른 많은 나라에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가 중국이다. 수천 년 동안 기아는 황제부터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국 정권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식량 부족 국가의 대명사였다. 재앙 같은 대약진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굶어 죽었고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기계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1974년 최초의 세계 식량회의가 로마에서 열렸을 때 각국 대표단 앞에는 암울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되었다. 그들은 중국이 10억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은 없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74년 이래로 수억 명의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비록 수억 명이 여전히 궁핍과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해도 중국은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아에서 해방되었다. 오히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8세기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굶주린 민중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는데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충고를 문자 그대로 따른다. 비벌리 hils에 사는 부자들은 양상추 샐러드와 퀴노아를 곁들인 찐 두부를 먹는 반면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트윈키 케이크, 치토스, 햄버거, 피자를 배 터지게 먹는다. 2014년에 21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었던 반면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은 8억 5천만 명이었다. 2030년에는 인류의 절반이 과체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